단백질 보충제는 빠르게 흡수되어 혈액으로 유입됩니다. 신장은 초과근무에 내몰려 피폐해져 버립니다. 결과적으로 신장 기능이 저하되고 맙니다. 가공식품 대신 원형 그대로의 음식을 드십시오. 건강한 지식을 함께하는 세이버스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식사만 바꿔도 젊어집니다. 저자 마키타 젠지가 쓰고 북드림에서 편했습니다. 오늘은 이 책의 번역자이며 감수자인 황성혁 원장님의 글로 시작하겠습니다. 2016년 지방의 누명이라는 TV 프로그램을 통해 소개되어 엄청난 붐을 일으켰던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단을 기억하는가? 당시 마트에 버터가 동이나 품귀 현상까지 빚어질 정도로 대대적인 인기를 끌었다. 수많은 사람이 이에 매료되어 저탄고지 식단에 뛰어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많았다. 저탄고지 식단을 시도해본 사람이라면 이런 고민을 누구나 한 번쯤은 했을 것이다. 살이 잘 빠지기는 하지만 왠지 계속하면 안 될 것 같다는 걱정을 하거나 기존 다이어트를 하던 방식대로 목표 체중을 달성한 후에는 예전의 식사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많았다. 그런데 저탄고지 식단은 정말 위험할까? 이 책을 통해 건강과 젊음, 두 마리 토끼를 잡기 바란다. 다이어트 효과는 저절로 따라오게 될 것이니 놀라지 마시라. 이제 여러분의 선택만 남았다. 당질 제한을 언제 시작할 것인가? 저자 소개, 마키타 젠지. 일본 홋카이도 대학교 의학부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풍부한 임상 경험과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2003년부터는 당뇨병을 비롯해 생활습관병, 비만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AGE 마키타 클리닉을 개원하여 20만 명이 넘는 환자들을 현장에서 만나 진료하고 있는 중이다. 국내에 번역 출간된 저서로는 일본에서 90만 부 판매를 돌파한 베스트셀러 식사가 잘못됐습니다 등이 있다. 이제부터 책의 일부를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질 과다 섭취와 혈당치의 관계는 당질이 많은 음식을 계속 섭취하다 보면 포도당을 처리하기 위해 인슐린을 많이, 자주 분비해야 한다. 계속해서 인슐린을 분비하다 보면 췌장이 점점 피로하게 되고 그 결과 인슐린을 제대로 분비하지 못하게 되면서 혈당치가 올라간 채 떨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다. 주의해야 할 것이 혈당 스파이크다. 혈당 스파이크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친다. 많은 양의 당질 섭취, 혈당치 급상승, 혈당치를 낮추고자 췌장에서 대량의 인슐린 분비, 혈당이 급격하게 떨어져서 저혈당 상태 돌입. 혈당 스파이크가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면 혈관이 손상되는데 혈관이 건강하지 못하면 동맥경화가 발생해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인슐린이 증가한 상태 역시 몸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알츠하이머병이나 암 발생의 위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혈당은 적정한 범위 안에서 유지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공복 혈당은 99 이하가 바람직하지만 70보다 내려가면 주의해야 한다. 저혈당 범위에 들어가면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혈당치가 70을 밑돌면 졸음, 두통, 메스꺼움 등의 증상 외에도 의욕 저하, 초조함 같은 상태가 될 수 있다. 여기서 혈당이 더 떨어져 50을 밑돌면 두근거림, 어지러움, 떨림, 혈압 상승, 그리고 맥박과 호흡이 빨라지는 등 몸 상태에 분명한 변화가 나타난다. 30을 밑돌면 의식이 몽롱해지거나 경련을 일으킬 수도 있다. 혈당 스파이크가 지속되면
인슐린이 적절하게 분비되지 않는데 과도하게 분비되었을 때는 혈당치를 필요 이상으로 낮춰버린다. 이런 상태를 반응성 저혈당증이라 부른다. 노화를 가속하는 산화란, 인간의 신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음식에서 영양소를 섭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섭취한 영양소는 소화 흡수 후 체내에서 다양한 합성 과정을 거쳐 이용되거나 에너지로 소비된다. 이때 필요한 것이 산소이다. 그런데 호흡을 통해 몸에 들어온 산소의 대부분은 영양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과정에 이용되지만 그중 몇 %는 활성산소가 된다. 활성산소는 몸에 해로운 것이라는 이미지가 일반적이다. 하지만 활성산소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다. 적당히 존재하면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등 인간의 건강에 도움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활성산소가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양이 너무 많아졌을 때인데 과도한 활성산소는 세포를 손상시킨다. 호흡을 통해 인체로 계속 유입될 수밖에 없는 산소가 체내에 유해한 존재가 되는 것은 곤란한 일이다. 그래서 인체에는 활성산소의 증가를 막는 항산화 방어기구가 존재한다. 활성산소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는 흡연, 자외선, 스트레스 등이 있다. 혈당 스파이크 또한 활성산소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활성산소의 양이 너무 증가하면 항산화 방어기구가 감당할 수 없게 된다. 이처럼 항산화 방어기구와 활성산소의 균형이 깨져서 활성산소가 너무 많아진 상태를 산화라고 한다. 산화는 목이 녹슬듯 우리 몸의 컨디션 저하 및 다양한 질병을 가져온다. 신체 내부에서 발생한 활성산소가 너무 많이 증가한 상태를 산화라고 하고 산화는 몸의 녹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그런데 몸에는 녹 외에 그을음도 있다. 이것이 당화라고 불리는 현상이다. 몸의 녹은 산화이며 몸의 그을음은 당화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둘은 동시에 발생해 짝을 이루는 현상이어서 산화와 당화로 나누지 않고 산화-당화 반응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렇다면 당화란 어떤 반응일까? 당화의 원인은 식사와 간식으로 과다하게 섭취한 당질에 있다. 과다하게 섭취해서 사용되지 못하고 남은 포도당이 체내의 단백질에 달라붙어 그 기능을 떨어뜨리는 것이 바로 당화다. 게다가 당화는 AGE라고 하는 노화를 촉진하는 물질까지 만들어버린다. 단백질은 몸의 모든 부품 재료이기 때문에 당화로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면 몸 곳곳에 문제가 생긴다. 혈관에서 당화가 진행되면 동맥경화로, 더 나아가서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피부가 당화되면 기미, 주름, 칙칙함이 나타나고 머리카락은 윤기와 탄력이 없어진다. 최종 당화산물 AGE가 노화를 가속화한다. 몸에 산화와 당화가 진행되면 노화, 컨디션 저하, 질병 등 여러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는데 당화가 초래하는 또 하나의 문제는 AGE를 생성하는 것이다. AGE는 당화 독소, 당 독소라고도 불린다. AGE는 최종 당화산물로 번역할 수 있는데 그 이름대로 당이 단백질과 결합하여 생기는 최종 반응 물질이다. 식사나 간식 등으로 끊임없이 당질을 섭취하고 있으면 당화가 진행되어 AGE가 증가한다. AGE는 전신의 단백질에 축적되는 성질이 있고 그렇게 되면 단백질의 기능이 떨어져서 노화가 초래된다. 예를 들면 여성 대부분을 고민하게 만드는 주름이나 기미, 늘어짐은 피부에 AGE가 증가하면서 생긴다고 알려져 있다. AGE의 축적량은 나이가 들수록 증가하지만 젊더라도 AGE가 많으면 피부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노화가 진행된다.
반대로 나이를 먹더라도 AGE가 적으면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 당질은 단백질과 결합하여 당화를 진행하는데 당질은 매일의 식사에 포함되어 있다. 인간이 생명활동을 유지하려면 단백질과 당질이 어떻게든 체내에서 만나게 되는데 당질을 필요 이상으로 섭취하는 것은 단백질과 당질이 결합하는 기회가 많이 생기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만큼 당화의 가속화를 초래한다. 반대로 당질 제한을 실천하면 당화의 진행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다. 혈관 질환에 깊이 관여하는 것이 혈당 스파이크이며 당화로 발생한 AGE도 혈관을 약화시키는 주된 요인이다. 혈중 나쁜 LDL로 인해 콜레스테롤이 증가하면 혈관 내부에 축적되어 동맥경화나 심근경색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위험을 한층 더 끌어올리는 것이 AGE다. AGE가 LDL 콜레스테롤의 성질을 변화시키면 우리 몸은 이것을 이물질로 인식하고 이물질을 퇴치하고자 신체에 유해한 것들을 제거하는 대식세포를 출동시켜 변성된 콜레스테롤을 먹어치우게 한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 동맥경화나 심근경색을 일으키게 된다. 당화가 DNA에 작용해서 암세포를 만든다. 사실 인체에서는 매일 1조 개의 세포가 죽는다. 그리고 그만큼 DNA의 정보를 복제해서 1조 개의 세포가 다시 태어난다. 즉, 끊임없이 신진대사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매일 새로 태어나는 세포가 모두 건강한 것은 아니다. 그 가운데는 무려 5,000개나 되는 암세포도 포함되어 있다. 왜 이렇게 암세포가 만들어지는 것일까? 그 원인은 다름 아닌 DNA의 복제 오류 때문이다. 물론 신진대사 때마다 복제 오류로 암세포가 발생한다고 해서 즉시 암에 걸리는 것은 아니다. 면역세포가 암세포의 증식을 저지해주기 때문에 아무 일 없이 생활할 수 있다. 신진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DNA 복제 오류는 당화에서 비롯한다는 사실이 실험으로 증명되었다. 세균의 기생에서 증식하는 바이러스를 포도당에 섞은 뒤 대장균에 기생시키면 포도당의 농도가 진할수록 대장균을 감염시키는 능력이 저하되었다. 이 실험은 바이러스 DNA가 당화의 영향으로 복제 오류를 일으켜 본래의 감염 능력이 손상되었음을 보여준다. 당질의 과다 섭취로 인해 체내 당화가 진행되면 우리 몸에서도 비슷한 복제 오류가 자주 발생하게 될 텐데 이는 곧 암 발생 위험이 상승함을 뜻한다. 암세포가 다발적으로 발생해버리면 면역세포로 억제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당질 과다의 식생활은 세포 수준에서부터 악영향을 미쳐 암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단백질 보충제가 몸에 좋지 않은 이유. 침묵의 장기라고 하면 흔히들 간을 떠올릴 것이다. 그런데 신장 또한 침묵의 장기라고 할 수 있다. 상당히 나빠질 때까지 자각 증상이 없고 알게 모르게 서서히 악화되어 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2,100만 명 정도의 만성 신장병 환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성인 5명 중 1명꼴이다. 더욱 무서운 것은 신장이 악화되어 선을 넘으면 자연치유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이다. 식사 제한, 투약 등의 보람도 없이 증상이 진행되어 신부전에까지 이르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 되면 신장 이식이나 인공투석을 할 수밖에 없어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린다. 대사 과정에서 단백질로 인해 생성된 독소의 처리를 담당하는 것이 신장이다. 또한 신장은 체내에서 처치 곤란한 단백질을 배출하는 역할도 한다. 단백질의 과잉 섭취는 단백질의 처리를 담당하는 신장에게는 부담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신장의 부하를 줄 정도의 단백질 섭취가 일반적인 식사에서 기인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위험은 분말이나 젤리 상태의 인공 단백질 보충제나 인공 아미노산을 섭취하는 데서 온다. 내 환자 중에도 건강을 위해 체육관 등에서 권유받은 단백질 보충제를 열심히 마신 것만으로 신장 기능이 저하된 사례가 있다. 건강을 위해 시작한 것이 건강에 해가 된다니 정말 불행한 일이 아닐까. 오해 1. 운동을 하려면 단백질 보충제가 필요하다. 운동을 통해 체내의 포도당이 소비되면 에너지가 부족해지므로 근육의 단백질이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 그러니까 근육의 재료가 되는 단백질 보충제를 보충해서 근육의 재생을 촉진한다. 이런 생각은 완전히 착각. 당질이 없어지면 그 다음에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지방이다. 게다가 보통 체형의 사람이라면 1개월 이상 당질이 제로여도 살 수 있을 만큼 지방이 충분히 비축되어 있다. 오해 2. 근육을 강화하려면 단백질 보충제가 필요하다. 근육을 강화하려면 운동은 필수다. 운동에 의해 근육이 다치고 다친 근육을 복구하고 또 운동을 하고 이런 반복이 계속되면서 근육이 단련되고 커지기 때문이다. 이 같은 운동 과정에서 근육을 빨리 회복하려면 단백질 보충제가 필요하다고 인식되어 왔지만 이미 20여 년 전에 운동선수나 보디빌더에게 단백질 보충제는 불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이 연구의 결론은 26명의 남녀 보디빌더에게 고단백 시기를 진행했지만 근력 강화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단백질 보충제 지지자들에게는 이것만으로도 충격이겠지만 미국 예일대학의 실험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다. 5개월에 걸쳐 실험 참가자들에게 하루에 단백질을 55g만 섭취하도록 하는 50% 단백질 제한식을 했는데 근력이 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35%나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 연구를 통해 단백질을 많이 섭취한다고 해서 근육이 특별히 강화되는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오해 3. 액체 단백질 보충제가 더 잘 흡수된다. 이 얘기는 어떤 측면에서는 옳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흡수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체내에서 도움이 되기는커녕 빨리 배출될 뿐이라는 것이 문제이다. 심지어 신장에 부담을 준다는 달갑지 않은 선물을 남기고 말이다. 고기나 생선을 소화하는데 4-5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액체나 분말 형태의 인공 단백질 보충제는 소화 과정이 필요 없다. 빠르게 장으로 넘어가서 곧바로 흡수되어 대량으로 혈액 안에 유입된다. 체내의 아미노산 농도는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단백질 보충제를 통해 대량 유입된 과다한 아미노산은 신장으로 보내지고 신장은 그것을 처리하는 초과 근무에 내몰려 피폐해져 버린다. 인공 단백질 보충제를 계속 섭취하면 신장에 큰 부하가 가해질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신장 기능이 저하되고 마는 것이다. 물론 여러 차례 언급한 것처럼 근력이 붙을 리가 없으며 오히려 신장만 나빠질 뿐이다. 가공식품 대신 원형 그대로의 음식을 먹자. 그것이 건강의 핵심이다. 지금까지 마키타 젠지의 식사만 바꿔도 젊어집니다를 읽어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저는 단백질 보충제에 대해서 저자의 의견이 흥미로웠습니다. 요즘 몸짱 열풍이 대단하죠? 자신의 몸에 대한 관심은 분명 좋은 현상입니다. 하지만 특히 남성분들의 경우 빠른 근육 성장을 위해 단백질 보충제를 먹는 경우를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저자는 분말가루의 형태로 매일 다량의 단백질 보충제를 먹는 것은 내 몸에 독이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귀담아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김혜영 원장님의 추천사로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건강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라면, 다이어트나 미용에 신경을 쓰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AGE를 알아야 한다. 염증과 세포의 노화를 일으켜 각종 질병과 암을 일으키는 AGE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당질 제한식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 책을 꼭 읽어보기를 추천한다. 지금까지 건강한 지식을 함께하는 세이버스였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